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들부터 앞으로의 시장에서 단기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를 손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반등 나온 삼성전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2025년도 어느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단기 반등의 고점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이 이번 자사주 10조 매입에 대한 모멘텀으로 빠르게 나왔습니다. 49,900원을 터치한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발표에 주가가 2거래일 동안 무려 14%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의 낙폭이 나왔던 정도를 생각하면은 이 2거래일 동안 14%에 대한 반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5만 전자를 지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주목해야 되고요. 이번에 자사주 매입이 10조가 시가총액의 2.8%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로, 사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잉여자금 기준에서 굉장히 큰 자금을 자사주 매입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조 원에 대한 자사주 매입 결정이 주가 부양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만원 선을 지지할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약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디램이나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도 있겠지만 파운드리에 대한 구조적인 경쟁력이 열세를 보여주고 있죠. TSMC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수년 동안 파운드리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성장 둔화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고요. HBM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나 혹은 뒤따라오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에 대한 부족한 문제들이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단기 주가 반등은 당연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삼성전자의 본업의 실적과 앞으로에 대한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무엇이 있고, 그리고 기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이 TSMC, SK하이닉스 등을 포함해서 GPU인 블랙웰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감사 인사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폭스콘과 같은 기업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빠졌습니다. 즉 HBM을 생산하는 메모리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를 빼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대한 언급이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HBM 기술력이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마이크론한테도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이 한 53%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8% 가까이 나옵니다. 즉 사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을 완전히 손 놓은 것처럼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 황 CEO는 블랙웰의 총 시스템 출하량은 수십억 개로 측정이 되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회사가 우리 공급망에 참여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며, 여기에 어떻게든 연결돼서 그 공급망에 포함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HBM 소비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술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물론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물량을 확실하게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SK하이닉스나 아니면 마이크론처럼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안에 4분기 안에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대로 유지되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결정을 내립니다. HBM4E부터는 기존 열 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대신에 새로운 접합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서로 다른 접합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앞서는 부분이 있고 SK하이닉스가 앞서는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결과치만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를 앞서기 위해서 기존이 아닌 새로운 접합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HBM 6세대인 HBM4부터는 TSMC 등과 협력 의사도 내비치면서 지금까지는 자사의 파운드리 기업에다가 납품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익이 문제가 아니다. 기술력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은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기술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기술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HBM 개발팀도 신설하고 HBM4 등 차세대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 HBM에 대한 기술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HBM4가 SK하이닉스를 역전할 수 있는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커스텀 HBM의 핵심으로는 이전 세대 제품들과는 다르게 기술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즉 기존처럼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기업에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기업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냐가 기술의 핵심으로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지금 사활을 걸고 HBM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HBM4가 삼성전자나 혹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투자에 대한 확대를 엄청나게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생산 공정에 대한 물량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HBM에 대한 물량을 계속 수주해 왔었는데 이제는 테슬라도 HBM4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 요청했었던 HBM4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HBM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건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범용 HBM4 공급을 요청했고요. 얘네가 이걸 어디다 갖다 쓸 거냐. 현재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결국 AI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자율주행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구독료를 확장시키고 AI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1우선으로 보고 있는데 테슬라가 자체 AI 칩을 만들어서 장착한 이 테슬라의 대표 슈퍼컴퓨터인 도조에 HBM을 함께 탑재시켜서 여기에 대한 성능 자체를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모델에는 HBM2E가 탑재가 됐는데 3E를 넘어서 4를 탑재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머스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AI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되면서 AI에 대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머스크인 만큼 이번 테슬라와의 HBM 연결이 되는 기업은 굉장한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이 되겠다라는 일론 머스크 CEO의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도 있고요. 결국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시제품이 나오면은 두 기업에 대한 성능을 비교한 다음에 메인 공급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두 기업이 모두 다 TSMC에 대한 파운드리에 대한 맞춤이 들어가고요. 결과적으로 얘네에 대한 내용들이 맞춤이 아니라 범용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델이어도 삼성전자에 비해서 가격이 소폭 비쌉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가 이 HBM이나 GPU 같은 걸 사들일 때 물량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론도 현재 점유율이 작으니까 가격을 내려서 많이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생산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더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삼성전자가 내세울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 HBM에 대한 방향성은 이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 말고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을 보여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이제 트럼프 리스크였거든요. 이 트럼프가 반도체 칩스법, 즉 보조금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협박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미국 상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까지, 즉 1월 20일 전까지 반도체 칩스법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러문도 장관은 최근 직원들에게 주말에도 근무를 지시하고 기업 CEO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상을 서두르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이 규모를 보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85억 달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4억, 마이크론은 61억 달러, 하이닉스는 규모가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작죠. 4억 5천만 달러로 보조금을 약속하는 예비각서를 체결했는데 이게 전부 다 날라갈 뻔했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이 확정된 기업이 현재 TSMC랑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를 제외한 남은 기업들 인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모두 다 보조금 협상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종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빠르면 연내에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내렸었던 악재 중에 하나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였던 스마트폰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문제도 이번에 갤럭시의 오픈 AI에 대한 성능을 탑재할 수 있다는 모멘텀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삼성전자 제품에 자사 AI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오픈 AI가 현재 애플과 계약을 맺은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삼성전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말고도 이 오픈 AI의 AI 성능 자체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 즉 가전 분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픈 AI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자체 AI 시스템, 애플의 인텔리전스에다가 챗 GPT를 연동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자사의 갤럭시 A의 챗 GPT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AI 분야에서는 갤럭시, 이 삼성전자가 애플보다도 1년 먼저 적용해 왔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매량 확보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025년도 초에는 갤럭시 S25에 대한 출시가 나올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25에 대한 출시에서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나냐가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 둔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연말이 가면 갈수록 12월이 가면 갈수록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 자체가 주가에 반영될 경우에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5만원 선에서 주가 방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습니다. 즉 지금 구간에서도 삼성전자를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연말에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 즉 여기에 따른 HBM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문제점이었던 신뢰도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고요. 지금 3분기에 실적이 적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일회성 비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4분기 영업이익이 현재 9조 원 중반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실적 회복에 대한 주가 반등에 대한 정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트럼프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칩스법 보조금 문제에서 사실 이 규모 자체가
하이닉스보다 이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훨씬 더 크다 보니까 리스크도 훨씬 더 커서 주가에 대한 하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여기에 따른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는 만큼 주가에 대한 반등이 훨씬 더 높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분야의 1인자 챗 GPT와의 협력을 통해서 스마트폰 판매량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제 5만 원 중반대에서 단기 반등까지는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요. 이 가격대 자체가 지난번에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 지점의 고점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단기 반등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말에 엔비디아에 대한 퀄텍스 통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빠른 반등이 기대되는 만큼 지금부터 2025년도 즉 6만 5천에서 7만 원 선 전까지는 절대 손절하는 것보다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옳은 투자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